태양이 가장 높이 뜨는 계절. 에메랄드 숲은 두 가지의 리듬으로 숨을 쉽니다. 하나, 둘. 이 정도로는 부족해. 겨울은 예고 없이 찾아오니까. 아리야, 바람의 노래가 들리지 않아? 오늘 태양은 정말 완벽한 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어. 레오, 노래로 배를 채울 수는 없어. 지금은 예술을 논할 때가 아니라 살아남을 준비를 할 때야. 하지만 아리야, 영혼이 굶주리면 육체는 그저 껍데기일 뿐이야. 내 음악이 너의 짐을 가볍게 해주지 않니? 시간은 잔인하게 흐르고 숲은 황금빛 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합니다. 이제 거의 다 됐어. 창고가 든든하니 마음이 놓여. 가을바람은 참 쓸쓸한 곡조를 가졌구나. 새로운 악상이 떠올라. 벌써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어, 레오. 정말 괜찮겠어? 겨울이 오면 겨울만의 노래를 부르면 돼. 걱정 마, 아리야. 첫눈이 내리는 날 숲의 모든 노래가 멈췄습니다. 밖은 정말 끔찍한 추위야. 준비하길 잘했어. 너무 추워. 손가락이 굳어서 이제 현을 켤 수가 없어. 노래가 기억나지 않아. 배고픔이 음악을 삼켜버렸어. 누구세요? 이 폭풍우 속에 누가 찾아온 거지? 레오, 세상에. 어서 들어와. 바보같이 정말 이러고 있을 줄이야. 고마워, 아리야.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아름다움만으로는 겨울을 넘길 수 없다는 걸 이제 알아. 사실 이 조용한 겨울이 너무 외로웠어. 레오, 내 노래가 없으니 창고 안의 곡식들도 맛이 없는 것 같아. 그럼 보답으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봄을 부르는 노래를 들려줄게. 노동은 생명을 지탱하고 예술은 그 생명을 빛나게 합니다. 그렇게 그들의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쾌한 사회자 인사이트 프롬 동화의 우기입니다. 2026년 새해를 맞아 우리가 아주 익숙한 동화 한 편을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개미와 배짱이인데요. 제가 잠깐 요약해 드릴게요. 개미 아리아는 여름 내내 땀 흘려 일하고 배짱이 레오는 바이올린을 켭니다. 결국 겨울이 오자 굶주린 레오를 아리아가 도와주며 예술과 노동의 조화로 끝이 나죠. 자, 이 동화를 보고 우리 전문가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캐스 형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따뜻한 철학 박사 테스 형입니다. 저와 함께 깊이 들어가 보실까요? 이 동화를 철학적으로 보면 개미는 막스 베버가 말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세 전형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을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신의 명령인 천직으로 여기는 금욕주의적 인간상이지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내일의 생존을 위해 오늘의 존재를 지워버리는 것이 정당한 철학적 선택일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리분석 전문가 마음이 박사입니다.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패스 형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개미 아리아는 불안에 잠식된 상태일 수 있어요. 프로이트가 후기 불안 이론에서 언급했듯이 미래의 위협에 대한 공포는 자아를 강박적인 행동으로 몰아넣습니다. 최근 2026년 한국 사회에서 유행하는 갓생 살기 열풍도 사실은 낙오에 대한 극심한 불안에서 기인한 병적 불안의 일종일 수 있다는 점을 이 동화가 시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의 고수 사고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둘러보시죠. 허허, 두 분 말씀이 아주 날카로우시네요. 하지만 역사를 다루는 제 입장에서는 개미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선시대엔 농사직설기시나 구왕차렷 같은 문헌들을 보면요, 우리 조상님들에게 겨울 준비는 곧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습니다. 1670년 병신 백익은 당시에는 수십만 명이 굶어 죽었거든요. 그때 배짱이처럼 노래만 불렀다면 아마 역사에 기록조차 남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 민족은 노동 속에서도 노동요를 통해 음악을 잃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지요. 오, 역시 사고 선생님! 역사가 들어가니 이야기가 아주 묵직해지네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뉴스 보셨나요? 2026년의 가장 큰 키워드가 시성비라고 합니다. 무작정 개미처럼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한의 생존을 보장받고 싶어 하거든요. 이런 시대에 배짱이의 삶은 어떻게 해석될까요? 니체는 비극의 탄생기에서 아폴론적 질서와 디오니소스적 도취의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개미가 질서의 수호자라면 배짱이는 생명의 에너지를 분출하는 디오니소스지요. 배짱이 레오의 음악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숲이라는 공동체의 영혼을 위로하는 고도의 정신활동입니다. 질서만 있는 사회는 결국 경직되어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 저의 통찰입니다. 맞습니다. 프로이트의 관점에서 배짱이는 쾌락 원칙에 충실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동화의 결말에서 개미가 당신의 음악이 없으니 곡식 맛이 없다라고 말하는 부분에 주목해야 해요. 이는 심리학적으로 승화의 과정입니다. 노동이라는 고단한 현실이 예술이라는 환상을 만날 때 비로소 인간의 자아는 건강하게 통합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는 저도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여민락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백성과 함께 즐기겠다는 뜻이지요. 조선시대에도 나라에 큰 기근이 들면 오히려 광대들을 불러 잔치를 열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의 상실감을 치유하기 위해서였죠. 배짱이의 음악은 바로 그런 국가적 힐링 시스템이었던 셈입니다. 와, 배짱이가 국가 힐링 시스템이었다니. 비유가 정말 찰지시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달 뉴스를 보니 이제 AI 에이전트들이 작곡도 하고 로봇이 농사도 짓는 시대가 완전히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개미도 배짱이도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테스 형님, 이거 철학적으로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하이데거는 기술이 인간을 하나의 부품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경고했지요. AI가 모든 효율성을 가져가는 2026년에는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은 것, 즉 배짱이의 낭만이야말로 인간임을 증명하는 마지막 보루가 될 것입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예술이 인간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시대가 온 것이지요. 심리학적으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뇌과학 연구들을 보면 뇌는 휴식할 때 비로소 창의성을 발휘한다고 하죠. 배짱이처럼 멍하니 하늘을 보고 노래하는 시간이 사실은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필수적인 과정인 셈입니다. 개미가 배짱이를 받아들인 건 시혜가 아니라 자기 치유를 위한 본능적 선택이었을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1929년 세계 대공황 당시 사람들은 빵 살 돈도 없었지만 영화관으로 몰려갔습니다. 할리우드의 전성기가 그때 시작되었죠. 경제가 무너질수록 인간은 이야기를 찾습니다. 2026년의 불황 속에서도 K컬처가 전 세계를 휩쓰는 건 우리가 개미처럼 일하면서도 배짱이의 신명을 잃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요? 사고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국뽕이 차오르네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죠. 요즘 워케이션이 유행인 것도 결국 개미처럼 일하면서 배짱이처럼 쉬고 싶다는 처절한 몸부림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개그맨들도 무대에서는 웃기지만 무대 뒤에서는 다음 아이템 짜느라 개미처럼 머리를 쥐어뜯거든요. 그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중용의 현대적 구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상태 말입니다. 노자는 무미무불이라 했습니다. 함이 없으나 하지 못함이 없다는 뜻이지요. 개미의 함과 배짱이의 안함이 조화를 이룰 때 숲의 생태계는 완성되는 겁니다. 이 동화의 진정한 교훈은 개미가 배짱이가 되고 배짱이가 개미가 되는 상호 침투에 있습니다. 2026년의 한국인들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 유연한 자아이지요. 에리히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에서 소유에 집착하는 삶의 허무함을 말했습니다. 개미는 소유의 상징이고 배짱이는 존재의 상징이죠. 하지만 인간은 존재하기 위해 소유해야 하고 소유의 의미를 찾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이 동화는 두 욕망의 건강한 타협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역사 속의 방랑시인 김삿갓 선생을 보십시오.
그분은 양반이라는 소유를 버리고 존재로서 길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시는 당시 개미처럼 힘들게 살던 민중들의 삶을 가장 생생하게 기록했습니다. 가장 배짱이 같은 삶이 가장 역사적인 개미의 기록이 된 셈이죠.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와, 오늘 토론 정말 깊이가 남다릅니다. 개미는 창고를 채우고 배짱이는 영혼을 채운다. 2026년 고물가 시대에 우리 모두 개미처럼 성실해야겠지만 마음속 바이올린 하나쯤은 잊지 말고 챙겨야겠네요. 마지막으로 각자 이 동화를 통해 우리 사회에 던지고 싶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효율성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가끔은 배짱이처럼 길가에 핀 꽃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고차원적인 철학입니다. 여러분의 불안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 불안을 창조적인 예술로 승화시킨 배짱이 레오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마리씩 키워보시길 권합니다. 우리 역사는 위기 때마다 노래하며 일어섰습니다. 2026년의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곁에 있는 사람과 온기를 나누며 함께 노래한다면 반드시 봄은 옵니다. 네, 오늘 세 분의 통찰력 넘치는 말씀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개미처럼 갓생 사시고 배짱이처럼 욜로 하시는 행복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동화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프롬 동화의 우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